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내용은 주로 이 개인정보, 제가 직접 겪은 사례이기도 했던 이 개인정보와 정보공개 사이에서 긴장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뭐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정보의 특성, 왜 정보화 시대가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또 왜 이게 이제 정보 공개와 또 개인정보에 대한 여러 논란의 배경이 되는지를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보화라는 건 사실 저희한테 굉장히 기회죠. 기회고, 뭐 예를 들면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1인 저널리즘이 과거에도 뭐 블로그라든지 뭐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게 훨씬 더 강화가 됐잖아요. SNS나 트위터라는 것들이. 그런 걸 보면은 분명히 한 개인에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또 자기 자신이 정보를 이렇게 배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혜택이기도 하는데, 반면에는 이제 위기의 요소도 이제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디지털이라는 특성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정보 측면에서는 그런데요. 디지털은 필연적으로 대규모로 정보를 수집하고 대규모로 또 집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출 규모도 대규모거든요. 얼마 전에 네이트에서 3,500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됐잖아요. 그리고 일요일에였죠. 이번 주 일요일에도 넥센에서 1,320만 명의 초등학생, 중학생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같은 유출 규모의 개인정보가 서류로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500만 개의 주민번호를 유출을 한다? 그걸 서류로 전부? 그거는 뭐 분량만 해도 상당하고, 그걸 어디 빼돌린 다음에 활용하기도 굉장히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개인정보를 보관할 때 제일 안전한 방법은 정보화하지 않는 것이다. 전자화하지 않고 수기 방식으로, 종이 방식으로 보관하는 거다. 이것이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라든지 여러 판례들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우리 교육 행정정보 시스템 논란이 있었어요. 네이스, 뭐 라이스 이런 논쟁이 있었을 때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해외에서는 학생 징계 기록 있잖아요. 어떤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왜 징계를 받는 그 기록은 전자화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해놨어요. 다른 건 다 전자화하고 뭐 출석부 이런 건 전자화하는데 학생들 징계한 기록은 수기로만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하고,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면 파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전자화를 하는 경우에는 유출이 될 수도 있고, 이 학생이 학교 다닐 때 어땠다라는 게 이 사람의 평생에 걸친 낙인 효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해외 네티즌들이랑 정말 어깨를 겹고 막 트위터도 같이 하고 막 이러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번호라는 것이 대규모로 또 집적되고 또 유출되고 이런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이런 이제 위험 요소가 있고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위기 중에 하나는 정보의 상품화가 굉장히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특히 이제 그런 점에서 위기에 처한 것 같아요. 왜 넥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까? 여러 기사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사 중에 하나는 돈맛 때문이다. 이런 제목을 카피를 쓰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끊임없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을까? 왜 보안 기술을 장착하는데도 다른 누군가는 끊임없이 훔치려고 할까? 그건 돈맛 때문이다.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암시장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훔치면 어디 가서 팔 데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노리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 거고, 이제 어떤 보안 기술도 안전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끊임없이 넘고자 하는 동기 유발이 강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정보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가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공공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또 공유를 하게 하는 동기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가 끊임없이 수집되고 유출되고 집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이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정보인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인권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정보인권이 이제 프라이버시권이죠. 이게 정보사회의 가장 중요한 그 권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호주에는 프라이버시 헌장이라고 있어요. 그 호주 프라이버시 헌장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프라이버시라 그러면 혼자 있을 권리, 나의 사생활을 건드리지 말아줘 이런 권리라고 얘기를 보통 했지만 프라이버시권이 없으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건 물론이고 결사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이런 어떤 핵심 인권들도 침해되기 마련이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누구랑 친한지 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은데 회사에서 쟤랑 친하지. 쟤는 평소 성향이 약간 왼쪽이었어. 회사에서 안다. 그 사람의 이건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는지 그 사람의 사교관계가 어땠는지 그런 종류의 정보를 다른 사람이 뭔가 취득을 한다는 건 이 사람이 향후에 어떤 종류의 집단적인 행위를 하려고 그러거나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려고 할 때도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대하게 침해되는 거는 언론의 자유죠.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 라는 암시를 만약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받는다. 미네르바는 물론 지금은 틀렸다고 얘기가 되지만 50대 남성이고 해외 경험이 있는 증권맨 출신이다. 라는 거를 정보당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2008년 10월경에. 거기서 왜 그런 얘기를 올렸을까? 미네르바, 우린 너를 주시하고 있고 네가 누군지 추정하고 있다. 라는 암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네 개인정보를 일정하게 갖고 있다는 암시를 주면 사실은 그 글을 쓰려는 사람들은 위축이 되는 거죠. 글을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실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건 언론의 자유하고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애초에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말이 1800년대 미국에서 유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에서 처음에 이 프라이버시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된 것도 명예훼손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황색 언론이 굉장히 이제 많았는데 거기서 맨날 이렇게 뭐 쓰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 뭐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이 황색 언론에서 뭔가 침해받았다고 누군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제 판사가 보기에 가물가물한 거죠. 이 사람이 뭔가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뭘 침해당한 거냐. 재산을 침해당한 건가? 아니면 신체상의 위협을 당했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침해당한 무엇이 무엇일까? 거기서부터 이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오늘날 얘기하는 명의에 대한 권리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다시 무엇이랑 관계가 있냐면 익명의 권리랑 관계된 거죠. 이건 프라이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익명으로 있고 싶을 때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름을 밝히도록 강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혼자 있을 권리들은 대체적으로 그 개인에게 내재한 고유한 권리로서 인정이 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는 제한될 수 있어요. 그 예외라는 게 뭐냐면 일정하게 국가 권력이 발동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제외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국가 권력은 함부로 발동이 안 돼요. 국가 권력은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국가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부검하려고 했을 때 그럴 경우는 법원에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을 감청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휴대전화를 추적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역시 법원의 허가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주거를 국가가 침입하려고 했을 때는 이를테면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익명의 권리를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상 정보를 국가가 취득하려고 할 때는 일정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게 우리 정보화 시대의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권리에서 조금 더 나아간 거예요. 진화된 개념이라고 부르는 건데 서구에서는 70년대, 80년대 많이 나온 개념이고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이 권리가 맨 처음에 등장을 한 게 2005년도.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전에 대법원에서는 90년대 말에 등장을 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고 불러요. 2세대 프라이버시권은. 그건 뭐냐면
앞에 프라이버시라는 건 내 신체, 내 주거, 내 통신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 뭔가 이 정보가 중요한 시대가 돼서 정보를 내가 뺏겼을 경우에는 뭔가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받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OECD 같은 데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발표를 한 게 1980년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뭐 간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제3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만 수집할 수 있냐? 내가 동의했을 때. 정보 주체가 그래 내 휴대전화번호 이거야 하고 가르쳐줄 때. 내가 동의해줄 때.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개별 주체들의 동의가 모였다고 간주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을 때. 만약에 당사자가 동의도 하지 않고 법률적 근거도 없었다.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2세대 프라이버시권까지 이 논의가 많이 발전했는데 우리에게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그게 3세대 프라이버시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동의를 해야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그게 거의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하고 개인 소비자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하려고 해요. 어디 영화를 예매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홈페이지 그 영화 예매 사이트에서 여러분 막 급해갖고 꼭 예매를 해야 돼. 그런데 이용약관을 쫙 보여주면서 여기 동의를 해야지만 여러분은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대체로는 뭐 이용약관 잘 안 보고 지나가지만 꼼꼼하게 보기로 했어요. 봤더니 여러분이 제공해주신 개인정보는 저희가 두루두루 좋은 데 쓸 거고 보험회사에도 제공할 거고 뭐 이렇게 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써놓고 있어요. 보통 그 KT, SKT, LGT 이런 이동통신사에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통 몇 군데하고 공유하는지 아세요? 한 개 통신사가 보통 2,000군데씩이랑 공유를 해요. 그게 이용약관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이용약관을 보고 이건 아니야 싶어갖고 난 가입 안 하겠다 싶었어요. 가입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체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넘어가려고 아무리 클릭 해봐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않아요. 여러분은 가입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요. 기업들은 그런 입장이죠. 개인정보 제공에 싫어? 아쉬움 말고 이런 식이죠. 거죠. 말로는 동의라고 해놓고 사실은 동의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서는 동의를 해야지만 개인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해놓고는 사실은 그 동의권이라는 게 무력한 상황. 이게 이제 권력의 차이죠. 기업과 개인 소비자만 그런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국가하고 국민이 또 그래요. 국가가 여러분이 어디 가갖고 뭐 운전면허 뭐 예를 들면 관리공단 같은 데서 운전면허 시험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운전면허 연수할 때마다 지문을 찍으라고 막 한다. 난 그러면은 이 지문 찍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하면은 정부 방침이라고 운전면허 관리공단이 방침이라고 이러면은 참 입장이 난감해지고 곤란해지고 사용자하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 입사할 때 자 동의서 쓰세요. 요새 그런 거 많이 돌려요. 그래서 회사의 뭐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회사에서 통화하는 모든 내용은 다 녹음이 되며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등 장비는 불시에 회사가 필요할 경우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동의합니다. 서명하라 그래요. 여러분이 서명을 안 한다. 그럼 큰일 나죠. 신입사원이 동의서를 동의하지 않는다. 이건 참 큰일 나는 거잖아요.